트럼프 때문에 우리 당이 못 간다. 그런 예측은 할 필요 없고요. 삼성전자는 문제는 리더십 부재. 이제 이재용 씨가 물러가야죠. 자사주 매입 들어가서 단기 반등할 수 있지만 반등 먹으러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가를 단기 방어는 하겠지만 반등 이후에 또 걱정스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라고 합니다. 방송 출연한 지는 오래됐어요. 이제 연식이 오래돼서 가끔 나오죠. 미국 증시가 트럼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미국은 원래 지금 상승해서 그 상승 여파가 그 기대감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B2가 많이 몰려가는 것 같아요. 끝물인데 원래 끝물이 화려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조금 진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봄까지는 아무래도 내일 일 하지 않겠어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특히 이번 트럼프의 당선으로 주목받는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대표님께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을 보니까 그 유명한 그 투자가들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연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오래 투자한 분들에게는 비트코인에 깊게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도 하나의 시세이기 때문에 큰 세력들이 들어와서 끌어올리는 것 같은 느낌? 결국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치려면 개인 투자가들이 살 만큼 사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아마 좀 내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비트코인도 너무나 비트로 한다든가 그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최대의 트럼프 수혜주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목할 만한 섹터는 방위산업, 에너지, 금융, 산업재 등일 것 같고요. 특히 방위산업에서는 종목으로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ETF 이제 ITA라는 ETF가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23년부터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주가가 양선 나오고 음선 나오고 하면서 등락을 거듭하죠. 너무 시골권 할 때 따라가지 마시고 늘림목 날 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에너지. 그래도 아무래도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화석연료 쪽이니까 엑선모빌이나 쉐브론이나 뭐 그런 종목들이 좀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너지도 ETF가 있어요. 에너지 섹터는 XLU ETF인데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 같아요. 조용해요. 그리고 아직 뭐 시끄럽지 않으니까 조용히 관심 가지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융 XLF에 여기에 이제 미국의 금융주들이 많이 들어있죠. 개인 투자가들이 금융주 하나를 찾아서 투자하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ETF를 투자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조정받을 때. 잘 보면 조정하고 가죠. 눌림목하고 요번에도 눌렀다가 치고 이렇게 시국가야 그러는데 들어오고 그게 보면 계속 그래요. 그런 거를 좀 보시면서 가면 좋습니다. 산업재해는 미국에서 만드는 트럼프가 이제 제조업을 장려하니까 아무래도 인프라 제조 관련 기업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재해에서는 ETF는 XLI 단기에 이제 급등하고 조금 조정받죠. 이런 것들은 좀 마이너스 나올 때 관심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재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반대로 트럼프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섹터, 주식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등이 하니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솔루션, CS 윈드 이런 것들인데 2차 전지 테마 ETF 요새 아주 죽을 맛이죠. 아니 사실은 2차 전지가 23년 7월에 상투 쳤거든요. 계속 2차 전지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 충격으로 많이 맞아서 약간의 반등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솔 태양광 많이 맞죠? 이렇게 세게 맞아버리면 악재가 이제 뉴스화 됐잖아요. 그 되면은 이제 쏟을 거 쏟으면 반등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참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는 대세인데 뭐 4년 동안 고통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CS 윈드즈, 풍력 이것도 아주 조정을 심하게 하네요.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트럼프 당선으로 고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이 빠지면 또 관심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상승장 분위기가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평균적으로 이 내일이라는 걸 보면 11월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 그렇다 그러면 11월에 시작해서 4월에 팔라는 격언이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 시작한 장은 아무래도 내년 봄까지는 내일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실적들이 좀 나올 거고 그거 보여주면서 아마
원래 4월, 5월경에 조정이 들어가서 여름에 좀 쉬고 가을에 좀 틈에 나오고 새로 시작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장이나 한국장도 내년 봄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미국 증시를 이끌어갈 섹터, 주도 종목은 어디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들이 끌고 가지만 성장주가 영원히 끌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어디선가는 맥히겠죠. 예, 그러면 가치주 섹터가 이제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가치주 ETF 같은 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치주 ETF에서는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 VTV 대형주 가치 ETF 들어눌러 하고 있죠. 분리목 나올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너셀 2000 가치주 이런 게 좀 잘 눌렀죠. 성장주 조정받을 때 얘네가 올라가다가 성장주가 이제 반등하니까 가치주가 좀 조정하죠. 예. 이때 관심을 가져. 시구가 났던 종목이나 등락을 거듭하면서 우상향할 것 같아요. 노셀 가치주들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성장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수익이 좋지만 성장주가 뒤끝이 안 좋아. 그래서 장기 수익률을 보면 가치주가 더 좋다는 거죠. 천천히 가면서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고. 왜냐하면 성장주는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가지만 마지막 들어간 사람들은 폭락이 나와가지고 꼭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테슬라가 조정할 때 400불에서 100불 오는 거 보셨잖아요. 지금 이제 성장주들은 비중을 너무 늘리지 않는 전략이 좋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전력관전주 ETN 종목인데 시고가 났다가 좀 늘었네요. 20일 밑에서 좀 한번 관심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든이라고는 이 종목 앞으로 관심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개미분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조언을 해도 듣지 않을 거면 왜냐면 시장이 미쳤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 말도 안 들어. 뭐 전문가가 바보야. 저 버핏도 바보고. 지금 버핏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조롱받을 겁니다. 닷컴버블에서도 고점에서는 버핏이 조롱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데서 조심하라. 뭐 가치주 사야 된다. 성장주 너무 버블이다. 그런 얘기하면 절대 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장주에 대한 조언은 분산해라 정도? 성장과 가치주를 분산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건 그런 정도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얘기했던 대로 가치주에 대해서 우리가 종목 얘기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형 가치주 ETF, VTV, 그 다음에 미국 너셀 2000 가치주, 그리고 한국 가치주 빠졌네. 그걸 빼먹었네요. 한국 배당 가치주, 코덱스에 있어요. 배당 가치주 있고요. 이런 거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고배당 50 이런 건데 우리나라 지수가 이번에 11월 달에 폭락하는데도 어때요? 11월 달에 그냥 서 있죠. 이게 강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가 타이거 은행이잖아요. 배당 많이 주는 것들이 좋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종목은 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치주, 고려아연이 가치주잖아. 고려아연 가치주죠. 영풍정밀 가치주. 그 다음에 유한양행 이런 거 다 가치주예요. 우리나라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미국 4대주의에 빠진 거지. 2007년에도 보면 중국에 다 빠져 있었거든. 다 중국에 미쳐서 중국 본드에 다 올인했지만 나중에 중국 간 사람들이 다 개망신을. 개인 투자가 몰려갔었다는 거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거기 투자하시더라도 경계를 하고 튀어나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디선가는. 그죠? 한국의 가치주도까지 좀 봤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런 예측을 잘 하지 않고 같이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종목들이 얼마나 싸냐, 미국 종목도 얼마나 싸냐 이런 걸 좀 보거든요. 미국에서 약간은 이머징 마켓 주식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차트에서 보면 그래 같은 거 보면은 엄청 튀고 있죠. 그 다음에 쿠팡도 바닥에 탈퇴했어요. 이런 거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이머징 마켓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 때문에 종목 연구를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종목 꿈이 나오는 종목 나오면 이제 상투죠. 2차전지 꿈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꿈이 안 나올 거예요. 미국 주식도 꿈이 많이 나오잖아요. 확실해 보이죠. 여기 보면 꿈이 나올 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좋아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성장주는 고점을 치고 나면 해코지가 심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8분응선, 7분응선까지만 먹고 나오는 거. 아니면 꺾이는 걸 확인하고 200일 깨고 내려가면 팔고 나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경계태세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우리 장이 못 간다. 그런 예측은 할 필요 없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 우리가 트럼프 8년 전에 당선됐을 때 트럼프 당선되면 장이 안 된다고 다들 예측해.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장이 무지하게 갔어요. 지금 지나보니까 미국 장이 초입이었던 거야. 지금 그때부터 지금 장이 8년 올라왔잖아요. 지금 트럼프 당선에 오면 모두 기대가 크다는 거는 외려 끝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현 상황을 분석해 주신다면요? 삼성전자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죠? 국장에 대한 평가가 아주 안 좋은데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개별 작주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단기 투매는 좀 끝나고 반등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바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게 대바닥을 치려면은 투매가 한두 번 더 나와야 돼요. 지금 한 번 첫 번째 나왔으니까 또 한 번 이걸 반등 주고 다시 들었다 놓을 때 한번 관심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2001년에 보면 삼성전자 동학개미로 얼마나 인기 있었습니까? 근데 지나보면 그 인기 있던 게 2024년 11월에는 완전히 똥주가 돼버렸죠. 주식이 똥주같이 보일 때 반응 나오겠네 생각하고 주식이 보석같이 보일 때 조심해야 돼. 모두가 개인 투자가들이 열광하고 그럴 때 여러분 주식 안 하던 아주머니까지도 전부 뛰어나와서 얘기한다면 조심할 때입니다. 지금 아마 삼성전자 얘기하는 아주머니 할머니들은 안 계실 거고 할머니들은 지금 엔비디아나 테슬라 얘기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힘들지만 이제 반등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옛날에도 보면 2007년에 보면 이머징 마켓 중국과 이머징 마켓이 갈 때 미국 장은 못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머징 마켓이 상투 치니까 미국 장이 가잖아요. 미국 장도 살 사람들 다 사고 나면 이제 반등 나올 겁니다. 그때 그 고점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마 손실 많이 보겠죠. 2007년에 중국 인기가 많을 때 미국 못 갔어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 또 전부 다 중국 노래만 했거든요. 지금 전 세계의 개인 투자가들이 미국으로 가서 파티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버핏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지표예요. 두려운 지표입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페트로 차이나라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을 2불 때 사서 7, 8배, 7, 800% 올라갔는데 버핏이 다 팔았어요. 우리나라에 포스코도 바닥에 사가지고 그때 다 팔았죠. 근데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그때 그랬잖아요. 한국에는 포스코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 뒤로 아주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버핏이 파는 주식들 나중에 지나보면 조정 세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종목 중에서 강하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시세를 관찰하시고 수익 많이 난 분들은 고점 나올 때까지 쭉 들고 가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상투 치면 전 세계가 흔들리고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새로운 나라가 나올 겁니다. 그때 조정할 때 다 조정받아요. 시장을 너무 낙관적일 때 따라가지 마시고 조금은 한 발 빼고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책 읽고 시장이 패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겁니다. 대표님의 개인 유튜브에서 지수가 못 갈 때 가는 종목에 올라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지수가 못 가고 있지만 방산이나 금융, 전기 관련주들이 가고 있죠. 바이오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삼성 바이오는 10월에 신고가 나왔어요. 삼성전자하고 모양이 다르죠. 알테오젠. 바이오죠. 11월에 신고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뭐죠? 알테오젠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예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신고가가 났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산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렇죠. 하나 이게 옛날에 삼성 테키온이에요. 삼성의 회사를 한화에서 M&A 한 건데 방산이 제철을 맞으면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조선도 잘하지만 방산도 잘하고 정말 앞으로 바이오에서도 멋있는 차트 종목이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연구를 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전기 관련주에 있어서 현대일렉트릭 더 보고 싶으면 현대중공업도 잘 갔는데 그건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음에 LI 잭슨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메모했다가 한 번씩 보세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조선에서는 현대중공업 말고도 몇 개 있죠.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이 나쁜데 이게 지금 11월에 신고가가 나오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나라 지수하고 반대로 가고 지수 때문에 울지 말라 이거야. 우리가 지수를 연구하러 온 게 아니라 종목 연구하러 왔잖아요. 제가 하나 정당을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당이 종목당이라고 종목을 연구하는 당이기 때문에 제가 종목당 당수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선물하지 않으면 종목을 연구하시면 됩니다. 알죠? 종목당 당수와 같이 여러분들이 종목 열수만 열심히 하시면 수익이 나갈 수 있고요. 제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지금 저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계좌도 공개하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오늘은 내가 계좌를 안 갖고 왔지만 한국 주식 하는 분들도 수익률이 많이 났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이제 신사임당 또 나갈 기회가 있으면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를 이끈 반도체, 2차 전지주가 많이 주춤한 상황입니다. 반도체주의 상황을 분석해 주신다면요? 반도체가 오랫동안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미국과 한국 같이. 네, 그래서 반도체들이 좀 지쳐가지고 조정받는 거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문제가 이재용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리더십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성장 전로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쪽에 투자를 좀 게을리했던가 봐. 그 바람에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한테 잘못하다가 뒤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정 후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이닉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들이 개인 투자가들에게 너무나 많은 홍보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후유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2차 전지는 또 이번에 또 트럼프 때문에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반등 나올 거예요. 문제는 반등 나올 때 또 간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떨어져서 반등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비중 조절하시는 거 이게 좋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추이가 얼마나 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새로운 역사를 하이닉스가 쓰고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삼성조가 저조하고 하이닉스까지 저조하면 큰일인데 다행히 하이닉스가 성장세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 추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BM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선도로 달리고 있으니까 쭉 앞으로 갈 것 같아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하면 반도체 전체가 반등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자사주 매입 끝나고 나면 또 반등 이후에 또 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등으로 보이고 하이닉스는 적당히 조정하고 나면은 다음 시세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역대 최고지만 주가는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그런 거를 보면은 언제나 주가가 실적을 선행하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선행했어, 선행. 그래서 이제 실적 보여주고 조정하고 적당히 조정하면 또 바닥을 잡겠죠. 잘 보면은 어때요? 이동평균선부터 멀어졌잖아요. 조금은 좀 조정을 하면서 지금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좀 더 15만 원대까지는 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 보여주고 조정한다. 주가는 그래서 시세가 먼저 선행. 그래서 시세가 항상 선행한다는 걸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고 실적을 보고 살 때는 언제나 뒷북이다. 요걸 한번 생각하시면 재무제표가 항상 사람들을 꼭지에 물리게끔 만드는 거니까 재무제표 분석을 잘해야 돼요. 재무제표 중요하다고요. 이상입니다.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찍은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문제점은 무엇으로 보시고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삼성전자는 문제는 리더십 부재. 회사가 재편해야 돼. 유능한 CEO가 영입돼야 되고 이제 이재용 씨가 물러가야죠. 개혁이 되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자사주 매입 들어가서 단기 반등할 수 있지만 반등 먹으러 가고 싶지 않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이 모습은 뭔가 삼성전자 안에 뭐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사주 매수해서 주가를 단기 방어를 하겠지만 반등 이후에 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40년 동안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어버리고 펀드 매니저가 다 믿어. 삼성전자는 적당히 조정하면 올라온다고. 주가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주가는 가격과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멀리서 바라보며 충분한 바닥이 나올 때 재진입해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서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 아무래도 이제 갈고 닦겠죠. 우리는 이제 멀리서 지켜봐야 되고 좀 특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삼성전자는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애플을 많이 사던데 스마트폰이라도 갤럭시를 사서 삼성을 응원해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을 응원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갤럭시를 사고 국산품 애용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나 자동차고 뭐고 다 외제로 다 그냥 흥청망청했는데 결국은 다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국산품 애용을 좀 하시면서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내 2차 전지주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는요, 미래에 몇십 년 걸 땡겨서 버블을 냈기 때문에, 왜냐면 그렇게 좋은 업황이 나오면 여러 회사들이 2차 전지 사업을 하러 들어오잖아. 그래서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이번에도 보면 실적이 나빠졌죠.
그럼 결론적으로 치킨 게임이 일어나서 반도체도 처음에 치킨 게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망했던 거 알아요? 2차 전지에서도 어려운 회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치킨 게임은 1등만 살아나가.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1등이 누구냐? 그런 애들은 좀 괜찮았겠죠. 그 변두리 애들은 처참한 조정을 심하게 하게 하니까 2차 전지를 너무 가까이 하는 걸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와야 되고요. 2차 전지하고는 좀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다칠 겁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흥분했던 업종은 아주 오래 조정해요. 그거를 우리가 시세의 원리로 공부해야 되는데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다. 그러면 그 주식은 위험한 겁니다. 바닥은 뭐니까 차트 하나 보면서 갈까요? 2007년에 상투 친 14만 5천 원짜리 개인 투자가들이 아주 좋아했던 그때는 이제 중공업이 갈 때 이게 두산 중공업은 14만 6천 원 500원짜리가 2천 원까지 떨어지는데 13년간 떨어져. 14만 6천 원짜리가 2천 원까지 떨어져. 말이 돼요? 근데 저 위에서 뭐 워런트도 팔고 개인 투자가들이 그냥 엄청나게 흥분을 해서 이 종목으로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후유증이 안 좋아.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닷컴 버블의 우리나라에서 대장은 한글과 컴퓨터 저기 29만 4천 찍었는데 이게 지금 20년 넘었는데 안 가죠. 개인 투자가들이 옛날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 철도가 나와서도 그렇고 뭐든지 신기술이 나와서 큰 시세를 내먹고 나면 그 조정은 너무나 오래 간다는 거. 신기술의 대시술 그걸 우리가 잘 시세의 원리로 이해하고 근데 대개보면 거기서 저 꼭대기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B2야 B2 주식 안 하던 사람까지 전부 몰려가지고 성장주 빠질 때 보면 쭉쭉쭉쭉쭉 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간에 2차 전지는 반등시마다 비중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업종이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질 것이다. 내가 좋은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시장에서 좋은 말 듣고 얼마나 고생을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 듣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에코프로비엠 보면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5,220억, 영업 적자가 410억 원, 전년 동기 71% 하락했고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했어요. 작년에 얼마나 좋아? LG에너지엔솔 매출 6조 8,778억, 영업이익이 4,483억, 전년 대비 16% 증가, 영업이익은 38% 감소네요, 감소.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LG에너지엔솔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서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반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영업 실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작년에 너무나 흥분했던 2차 전지 반등 나오더래요. 너무 추격 매수하지 하지 말고 조정을 이용해서 비중 조절.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은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비중 조절을 잘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2차 전지 디스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시세가 그렇게 말을 해요. 두산 중공업 보셨죠? 한컴 봤죠? 지독한 시세를 꼬모 먹으면 조정이 오래 온다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연말에 유망 섹터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어떤 주식을 사야 좋을까요? 제가 보기엔 연말에 살 돈은 조선 관련주,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는 이제 K-팝 관심 줬으면 좋겠어요. 조선에서는 현대중공. 일단은 11월에 온통 악재로서 전 종목이 투매가 나오는데 신고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일단의 세력이 개입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이오 관련주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만히 보면 삼성 바이오 그래서 10월에 신고가 말이 안 되죠. 정말 지수가 지금 저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만 해도 힘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떤 사람은 그러대. 한국의 제2의 테슬라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에서는 JYP, YG엔터 악재 많이 났던 YG엔터. 근데 JYP가 좀 깨끗한 것 같아요. 실적이 좀 아무래도 전에만은 좀 못하지만 실적이 안 돼서 조정받았죠. 네, 그렇지만 개인들이 지독하게 K-팝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있어 보이지가 않아. 있어 보이는 게 위험해. 비트코인도 그랬잖아요. 있어 보이지 않았잖아요. 조선과 바이오, 엔터 그런 섹터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대표님께서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요? 주식을 시작하면 2번 정도는 깡통이 나야 됩니다. 앙드레 고생의 책을 읽어봐서 그럴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깡통이 나서 제 역사가 40년 되는 기간 동안에 20년은 깡통의 생활. 깡통은 한 100번 난 거야. 주식 투자는 깡통 나고 배운다. 깡통이 나야 비투도 안 하고 많이 올라간 종목을 7분응선, 8분응선에서 저기 더 따라가면 위험해. 예, 그런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나는 연세 많은 분들에게 주식 투자는 공부하고 하시라. 주식시장에서 돈을 쉽게 벌려고 하면 반드시 가진 돈을 잃게 된다. 뭐 한국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어느 책을 봐도 주식은 어려운 거고 초보자가 들어오면 2번 정도 파산한다 얘기해 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앙드레 코스트 책에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와라. 이 책을 내 추천합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구해 보면 지금은 두세 번은 너무 쉽게 나니까 처음부터 돈을 많이 가져오지 말. 나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 돈을 벌려고 생각하고 막 빚어 갖고 와. 근데 언제 오냐면 그게 고점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엄청 손해냐고 낭비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위험한 겁니다. 주식이 위험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하시고 그 위험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책을 읽으세요. 부자빠가 이제 유튜브에서 읽어주니까 부자빠가 읽어주는 책들을 유튜브로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책 사서 보고 책은 요새 나온 책이 좋은 책이 아니에요. 좋은 책은 아주 고전이에요. 오래된 책을 읽어보시고 이 세상에 돈을 쉽게 버는 건 없어. 근데 모두 쉽게 버는 얘기예요. 하여튼 책에서 주식을 너무 쉽게 번다는 거. 유튜브에서도 주식으로도 너무 쉽게 번다고 얘기해. 그거 믿으면 안 돼. 그거 들으면 여러분들 배터리 상투 다 잡았잖아요. 왜 잡았어요? 유튜브에서 열심히 배터리 얘기 듣다가 쇠뇌가 돼가지고 떨어지는데 계속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가들에게 주식이 위험한 거다. 공부하기 전에는 가져갈 수 없다. 이거를 강조하고 개인 투자가들에게 투자의 위험과 가치주의에 대한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분하기 초보자는 어려울 텐데 성장주는 아주 가치보다 미래의 것을 막 땡겨 올라가는 것이고 가치주는 지금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산 가산도 많고 이런 것들을 가치주예요. 그런데 가치주는 재미가 없어요. 그 대신 조금씩 올라가. 코카콜라 보면 버핏이 가지고 있대 재미없죠. 그렇지만 꼭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버핏이 개인 투자가로는 세계 부자잖아요. 그럼 뭐예요? 가치 투자가 천천히 가도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준다는 것을 언제 알아? 깡통 2번 나야 알아요. 그 전에는 성장주가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빨리 가고 싶고 시장에서 여러분 주식시장 돈을 그렇게 쉽게 퍼가는 게 없고요. 돈 버는 이치를 연구해봐도 돈이 그렇게 쉽게 벌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벌어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공부하고 주식시장에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과거 주식 실패 이후 성공을 하게 됐을 때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결국 실패하고요. 책을 많이 읽어요. 실패하기 전에는 책이 잘 안 들어가. 책이 꿀맛이야. 그리고 뭐라 그럴까? 실패하고 보험을 팔러다녀요. 삼성화재에서 자동차 보험을 세일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걸었죠. 왜냐하면 방문을 해야 되잖아. 방문을 해. 그러면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때 에피소드 하나가 집에서 5,000원 교통비 타갖고 와이프한테 타고 나오면 교통비하고 점심에는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으면 2,000원이야. 2,000원짜리 짜장면 먹으면 많이 걸어서 곱빼기가 먹고 싶어. 곱빼기 먹으면 500원 더 줘야 돼. 그런데 2,500원을 쓰면 집에 갈 교통비가 부족해. 그래서 2,000원짜리 보통을 먹으면서 곱빼기가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지금도 기억이 남고 그거를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장주와 가치주, 시장에 공짜 돈은 없다는 거는 깨닫고 정석 투자, 정도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명인들의 이야기를 따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철이 드는 거죠. 초보자 때는 몰라. 시장 너무 쉬워 보이고 돈 되면 그냥 돈이 되는 것 같던데 지금도 만시창이가 된 분들 많죠. 이미 많이 잃은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몇 번이 깡통이 더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는 그때 젊었기 때문에 보험을 팔 수 있지만 요새 주식 투자하는 분들 연세가 많어. 막 60 넘어서 막 하더라고. 내가 보면 걱정스러워.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시려면 밖에 나가서 돈 벌 수 있어요? 종잣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고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강의를 찾아요. 좋은 강의는 무슨 강의냐? 내가 연구해 보니까 재미있는 강의, 귀에 섭적한 얘기. 이거 10배가 안 되더라. 이 성장주는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집구석 찾아가 봐. 절대로 부자 아니야. 진짜 주식으로 진짜 돈을 벌었다면 그런 말 못해요. 네? 그럼 그렇게 예측 없는 목표치를 남발하는 거는 개인 투자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강의를 들어보되 그분들이 한 얘기들을 종목을 사지 말고 연필로 쓰세요. 그리고 시간을 지나면서 2, 3년 지나면서 그분들이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세요. 근데 되게 잊어버리고 안 봐. 그리고 그 얘기 그 사람 2, 3년 후에 또 들어. 다른 테마로. 진짜 좋은 전문가를 찾으려면 여러분이 전문가의 강의를 3년 동안 연필로 적으면서 공부하시고 책을 열심히 읽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실패 없는 성공 투자를 하실 겁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